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충남도서관에서 역대 도지사들과 부적절하게 식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식이 금지된 곳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에 위치한 충남 최대 돼지 사육 농장에서 지난달 기준치 2배 이상의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 번영회가 서정주 시비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비 건립 반대 모임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예방접종법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여름 공공도서관에서 역대 도지사들과 부적절하게 식사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취식이 금지된 곳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식기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습니다. 식당처럼 보이지만 내포 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서관입니다. 지난 8월 충남도는 도정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역대 도지사들을 초청해 이곳에서 전골을 끓여 먹으며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상 화재 위험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당시 도서관 이용객들이 음식 냉세로 불편을 겪었다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심시간 돼서 컵라면을 갖고 와서 이게 그 안에서 드셨어요. 그럼 관장님이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물 마시는 것 이외에는 2층에 북카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러면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때 오찬을 그 안에서 베풀었는데. 간담회를 했던 데는 문화교육동 안에 별도의 다목적실 안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그 상시적으로 드나들어서 거기 그 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에 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개관 이후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남도서관. 행정기관의 비상식적인 의전에 도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에 서정주 시인의 시비 건립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하간포 해수욕장 번영회가 시비 건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서정주 시인 시비 건립이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안군 원북면 하간포 해수욕장에 서정주 시인의 시비를 세우기로 한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시비 건립을 추진해온 하간포 해수욕장 번영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정주 시인의 친일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시비 건립을 반대한 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비 건립 대신 하간포 종합개발계획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친일 행적 시인이 서정주 시비 건립으로 그동안 지역 내 반발도 거셌었는데요. 반대단체와 태안군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태안참여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정주 시비 건립 반대 모임은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안군이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등 충절의 고장답게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태안군 허재권 부군수는 번영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충남 최대 규모의 축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 내 최대 돼지 사육장인 홍성 사조농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합동으로 지난달 돈사 주변 공기를 포집한 결과 악취 강도가 허용 기준치인 15를 2배 초과한 30으로 측정됐는데요.
당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출하가 일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 시설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해당 농장은 지난해 7월에도 악취 배출 문제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인 건데요. 앞으로 1년 이내 다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악취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됩니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 기준 강도가 10으로 강화되고 지정 이후 허용 기준을 2년 이내 3번 위반하면 조업 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유행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전국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게 되면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예방접종법과 예방수칙을 알아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꼴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행 기준인 5.9명을 넘으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갈수록 유행 시기는 앞당겨지고 늦게 사라집니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몸살 증상, 기침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12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는 필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노인보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예방접종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 접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하셔야 합니다.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 시에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업체가 투자이행 보증금을 내지 않아 좌초 위기에 처한 안면도 개발이 일단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업체의 납부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일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면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변광인 안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안면도 개발 보증금 납부 기한을 재연장해 준 것을 두고 현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미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납부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안면도 문제에 관해서 충남도가 그 또다시 연장을 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그 이게 진짜 그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그 개발에 대한 의지 여부를 더욱더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30년 가까이 된 안면도 개발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그 어떤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문제와 그리고 안면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적어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태안과 비롯해가지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한 연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충남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신 게 그럼 충남도가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저희들이
그 안면도는 안면읍만 문제가 아니고 고안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관련된 문제는 안면도 꼬치 관광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고안면 발전협의회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경청한 적이 없고 다만 저희가 지난 5월경에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예. 안면도 관광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제일 우려했던 것은 역시 KPIS 안면도가 우리 안면도를 제대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심을 우리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그 안면도에 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언론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할 겁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안면도 개발로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네, 결과적으로는 안면도는 그 과거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충남도 당시에 심대평 지사가 안면도에 그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저희 이 주민들이 먼저 안면도를 관광지를 개발해달라는 이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안면도를 핵폐기장 처분장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그 주민운동을 통해서 결국 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후에 안면도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충남도가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로 30여 년 동안 한다 만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면도 주민들은 공시가만 높아지고 사실상 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떤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차라리 태안군에 전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관을 해서 그거하고 협상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할 만큼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면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 또는 개발의 방향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결과적으로 안면도 관광지가 여러 공모 방식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현상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을 신속히 이것을 매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모하기보다는 주민들과 태안군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방향을 정할 것이냐. 속도보다는 적어도 방향 설정에 있어서 안면도를 위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어떤 여론을 담아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충남도 관련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좀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결과들이 오늘날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이미 알다시피 2003년도에 알나시르사와 관련해서 1차 파악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강정국 위원장이 대표가 됐던 1차 위원회가 대책위원회가 있었고 2015년도 인터퍼시픽과 관련 파악과 관련해서는 2차 비대위가 설치됐었고 아마 내일 3차 비대위 설치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기구 성립을 위한 어떤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안면도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성명과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저희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광인 안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지역 주택 가운데 외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외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충남이 17.8%로 35%를 기록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외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부산과 전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산시가 2020년 생활체육 SOC 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69억 5천만 원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복합산단에 2,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작은 도서관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합니다. 또 2021년까지 서산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스쿼시 경기장을 건립합니다. 2022년에는 서산 종합운동장 인근에 족구장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충남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지사 표창과 아동학대 예방을 다짐하는 합동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연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마다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연말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 응봉면 행정복지센터는 가로수 사과 판매 수익금 130만 5천 원을 연합 모금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응봉면은 매년 속성리 도로변에 사과나무 120여 그루를 가꿔 판매한 사과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선 학생들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청양고등학교 행복나눔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자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으로 받은 휴지를 관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학생 9명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는 지난 3월부터 급식으로 제공된 우유팩 2만여 장을 모아 화장지 2,000개로 돌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눈이 쌓이거나 내린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춥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홍성이 영하 4도, 예산 영하 3도, 당진과 서산 영하 2도, 태안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7도, 서산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대체로 괜찮겠고요. 눈이나 비로 얼룩진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